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기 자기학 부분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에 1번 문항부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평행판 콘덴서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나왔네요. 전속 밀도 D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쿨롱퍼 제곱미터이고 최적중 에너지라는 것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퍼 세제곱미터일 때 이때 유전율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입실론 구하라는 문제니까 최적당 에너지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W라는 공식 중에는 2 입실론 분의 로우 S의 제곱도 있고요. 2 입실론 분의 D의 제곱도 있고요.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도 있었고 2분의 1배의 2D다. 이게 줄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최적당 에너지니까 여기 있는 공식만 이용하셔도 풀 수 있는 거네요.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전속밀도의 제곱은 2배의 유전율 값에다가 에너지를 곱한 거다. 결국 유전율 입실론 값은 2W분의 D의 제곱이 될 거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죠. 2 곱하기 W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의 제곱 자리에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제곱하면 정답이 되죠. 계산기 눌러보신 결과가 4번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공식도 이미 수업 시간에 충분히 외울 만큼 외웠던 것 같습니다. 2번 문항은요.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다면 경계면 양쪽에서의 전개 및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경계면 조건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멘트가 좀 있었죠. 전개, 즉 2라고 하는 거는 경계면에 어떤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수평 성분. 이걸 수평이라는 걸 접선 성분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전속 밀도 D라고 하는 녀석은 경계면의 수직 성분. 수직이면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연속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가 4번에 전개는 수평, 즉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전속 밀도 수직,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외웠던 거랑 조금 달라지겠죠. 와류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F는 주파수고 BM은 최대 자석 밀도, T는 두께이며 로우는 저항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와류손이라고 하는 거를 P2라고 일반적으로 쓰는데요. 그동안에 외웠던 거는요. 조금 달라요. 와류손이라고 하는 걸 PH라고 해서 에타 FBM이라고 쓰고 FBM 전체의 제곱이다. 이것만 표현했는데 지금 조건에서는 다른 것들도 알아야 돼요. BM의 제곱이나 주파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2번하고 4번 갖고는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1번이라고 하는 T제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 K2배에다가 TF, KFBM 전체의 제곱이라는 식도 실제로는 와류손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K2라고 하는 어떤 상수를 의미할 거고요. 뭐 써있겠지만 T라고 하는 건 두께가 되겠죠. 뭐 F는 당연히 뭐가 돼요? 주파수가 될 거고 BM은 최대 자속 밀도, 최대 자속 밀도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요 KF라고 하는 건 그죠? 파형률이 포함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T에도 제곱, F에도 제곱, BM에도 제곱 결국 답이 돼야 되는 건 로우 제곱이라고 하는 3번에 있습니다. 기존 책에 외웠던 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T제곱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으로 넘어갔으니까 4번 보시도록 하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4번은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비유전율 입실론 R1 아래 첨자 써야겠죠? 입실론 R1이 3인 유전체가 X가 0보다 작은 영역의 비유전율 입실론 R2는 5인 유전체가 있다.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E2라는 전개의 크기가 20의 AX 플러스 30의 AY 마이너스 40의 AG라고 나와 있네요.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전속 밀도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나왔는데 자, 전속 밀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직 성분이라면 전속 밀도가 서로 같다, 연속이다 이기 때문에
D1, E2 꼴 D2라고 했을 때는 E1에 입실론 1을 곱한 건 E2에 입실론 2를 곱한 값과 어때야 되죠? 그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E1이라고 하는 전개를 먼저 구하게 되면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곱하기 E2가 되는데 입실론 1 값을 입실론 R1 3으로 입실론 2를 입실론 R2 5로 잡고요. 2라는 전개, E2라는 전개가 여기가 중요하죠.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큰 거니까 좌표를 나타내면 x축건만, 즉 ax 성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ax 성분만. 그럼 결국 E1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대로 3분의 100의 ax 성분, 나머지는 그대로 플러스 30의 ay 성분, 마이너스 40의 ag 성분이다 해서 여기까지 끝내는 게 문제로 또 있어요. E1만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D1을 구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맞나? 전속 밀도를 구해라. 그죠? 전속 밀도를 구하라. 그럼 D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E1의 입실론 1에다가 입실론 원래 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3분의 100이라고 하는 숫자 AX 더하기 30의 AY 빼기 40에다가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진공식값에다가 입실론 1 값이 얼마였죠? 3이 되는 거죠. 그럼 100 AX 더하기 3, 3은 9, 90 AY 마이너스 4, 32, 120 여기 AZ가 있어야 되는데 AZ이 빠졌네. AZ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1 3값 120 AZ 그 다음에 묶어서 뭐라고 써주시면 입실론 제로라고 써주시면 결국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걸 봤더니 이거 10으로 다 분해했네요. 10으로 쪼개면요 10 하나 빼놓으면 10AX 9AY 마이너스 12AZ 거기에 입실론 제로 1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5번 문항으로 넘어가시죠. 자,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큐클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운동 방향과 세타의 각으로 R미터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보기 형태 자체가요 비오사바르 형태를 많이 따라갔네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식인 비오사바르 법칙은 4파이 R의 제곱분의 IDL 곱하기 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게 비오사바르, 즉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혹은 자개의 크기를 구할 때 쓰는 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건이 생겼어요. I라고 하는 요 부분 I라고 하는 녀석을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4파이 R의 제곱 I는 T분의 Q라고 쓰면 어차피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하량이 전류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 하나 써주시고요. DL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DL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길이를 뜻하는 건데 지금 보기에서 보시면 DL이라는 모양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DL의 단위가 길이니까 그럼 뭐여야 돼요? 그죠? 미터야. 그럼 이 미터라는 단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에서 세크가 곱해지니까 미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단위로 맞춰주면 여기를 V 곱하기 T로 해도 좋다. 그럼 T하고 T가 약분이 되니 최종적인 모양을 4파이 R의 제곱에다가 QV 그리고 사인 세타라고 합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답이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까지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주 나왔던 유형도 아니고 근데 단위 환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6번 문항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6번 문항은 원형 선전류 I의 중심축상 전피의 자위를 나타내는 식은 자 이거는요 우리 교재에서도 했던 건데 전류에 의한 자위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위 U를 구할 때 4파이 뮤제로 R분의 M이라는 걸 쓰는데 이 R분의 M 대신에 써야 되는 게 M 델타다 라고 해서 이중충의 세기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우 S 곱하기 델타 아니라 시그마 S 곱하기 L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전류가 흐르면 얘를 뭘로 쓰는 거야? 얘로 쓰지 마시고 뮤 제로 I다 라고 쓰고 그럼 R분의 M 제차가 M 델타니까 4파이 뮤 제로 분의 뮤 제로 I 쓰고 입체가 오메가 들어가죠. 그럼 얘하고 얘 없어질 거예요. 결국 U라고 하는 자유의 기본 형태는
4파이분의 I 오메가가 되는데 오메가가 입체각이니까 얘를 집어넣어야죠. 얼마로?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집어넣어 주셔야죠. 그럼 두 개 약분되니까 2분의 I로 써주실 거고 1 빼기 코사인 세타라는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결국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번이 되네요. 이건 뭐 그냥 공식화되어 있는 거고 많이 봤던 거니까. 7번 문항 넘어가시죠.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진공 중에서 무한장 직선도체의 선전함밀도라고 하는 로우 L 값을 줬는데요. 대문자로 썼어요. L을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 퍼 미터 선전함밀도인 거고, 균일하게 분포된 경우에 직선도체에서 2m와 4m 떨어진 두 점 사이의 전위차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전위는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떨어진 거리 R까지 전개 2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게 전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먼 게 4 짧은 게 2 전개 2는 선전함 밀도가 있으면 2파 입실론 제로 R분의 로 L 그걸 R에 대해서 적분합시다. 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구간 바꾸면 되죠. 구간 위 아래 바꾸고 2파이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입실론 제로에다가 R분의 로 L이 2파이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R이 되니까 2파이 약분하면 상수 취급받아야 되는 게 입실론 제로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은 상수 취급받고 R분의 1만 적분하는 거니까 자연 로그 R이 되고요. 구간은 2에서 4로 바뀌었죠. 그럼 집어넣고 두 개 빼니까 ln 2분의 4, 즉 ln 2가 되네. 그럼 입실론 제로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ln 2다 라고 써주시면 답일 것 같아요. 정답이 2번에 있어요. 얘는 그냥 뭐 산수, 우리 전위에 대한 기본 정의식만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7번은 해결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번 문항은 균일한 자작 내에 놓여있는 직선 도선의 전류 및 길이를 각각 2배로 한다면 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몇 배가 되느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네요. 자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도체를 두고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이 발생하더라. F는 그렇죠. 아바이는 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IBL 사인 세타.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전류나 길이를 각각 몇 배씩 한다고? 2배씩. 총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 해서 정답이 3번에 있어야죠. 뭐 8번은 정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네요. 9번 환상철심의 권수가 3천에. 자, 얘는 공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앞쪽에다가 풀어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써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9번 N1이라는 권선수를 3000회라고 하고요. 3000회 감은 코일의 이름을 A 코일이라고 하고, 권수 N2를 200회 감아놓은 코일이 있는데 얘를 B 코일이라고 합시다.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즉 L1을 360mH라고 할 거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L2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단 조건은 결합계수가 1이래. 결합계수라고 하는 K가 즉 얼마? 1. 자, 그럼 쌤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결합계수가 1이라는 건 완전 결합이다 라는 거니까 누설 자속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상호 인덕턴스 M이라는 건 결합계수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K가 루트에 L1, L2분의 M이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식이 K의 루트에 L1 곱하기 L2가 되는데, K가 1이다 보니까 여기가 무시되면 결국 루트 L1 곱하기 L2 값이 구하고자 하는 상호 인덕턴스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때 인덕턴스 1의 값은 360mH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L2가 없어서 L2를 구해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때 L2를 구하는 방법은 비례식이었죠. 인덕턴스는 항상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L1 대 N1의 제곱은 L2 대 N2의 제곱과 같다라는 비례식을 이용한다면 안으로 곱한 거 L2에다가 N1의 제곱을 곱한 건 N2의 제곱에다가 L1을 곱한 값, 즉 L2라는 자기 인덕턴스는 N1분의 N2 전체의 제곱 곱하기 L1,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도 여기다 대입하고
얘도 여기다 재입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집어넣을 때 N1이 얼마로 돼 있어요? N1이 3000번 그리고 N2가 얼마로 돼 있죠? 200 거기에 뭐를 해주고 제곱을 해주고 L1이 얼마? 3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걸 넣어주시란 얘기예요. 자, 계산기 누른 결과가 얼마쯤 되나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수식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해설해보면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풀어도 놨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되죠. L2 값 구한 계산식 집어넣고 L1 값 집어넣어서 나머지 루트만 씌우면 정답이 24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24. 그래서 이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니면요. 이걸 한 방에 다 넣기가 좀 버거워요 라고 하면 저희 책에서는 숫자로 푸는 게 아니었고 문자로 푸는 거였죠. 무슨 얘기였냐면 이 상태에다가 루트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L1 자리에다가는 그냥 L1을 넣어주고 L2 자리에다가 N1분의 N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L1을 하면 최종적인 식은 N1분의 N2의 곱하기 L1이 되니까 마무리하실 때 L1 자리가 360mL라고 써주시고 N2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예요? N2. N2가 200. 잘못 썼네. N1이 얘가 아니죠? N1이 360이 아니라 N1은 3000이네요. 3000 곱하기 여기가 360mL. 이렇게 계산기 누른 게 24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걸 계산한 게 24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 2번. 자, 이 9번 문제가 새로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교재 그대로 있었고요. 교재에 나왔던 패턴은 얘예요. 그냥 모양으로 찾아내는 게 교재에 있었던 패턴이에요. 거기에 수치를 대입하라고 하는 유형인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로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자, 10번째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죠. 10번 문제. 자, 1회 때 나왔던 10번 문항을 보시게 되니까 맥스웰 방정식 중 틀린 거 바로 보이네요. 1번에 보면 인테그랄 BDS가 로우S다. 인테그랄 BDS라고만 써져 있나? BDS. 주의 적분시켰어요. B를 면적에 대해서 그 로우S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0이다. 이게 무슨 얘기였죠? N극하고 S극이 뭐 한다는 의미? 공존한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된다. 다음 거 넘어가 보시면 11번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인데 자기저항이라 하면요 RM이라는 기호를 쓰고 보통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뮤 S분의 L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먼 소리라고 하는 거 써요. 그렇다면 투자율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맞네요.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고 길이에 비례하는 거고 제곱 같은 건 없고 1번이 정답. 쉬웠네요. 12번 접지된 구도체와 점전화 간의 작용력. 항상 접지가 돼 있으면 영상전화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영상전화가 크기는 같아. 무한평판일 때. 근데 부호가 달라. 구도체일 때는 크기도 다르고 부호도 달라. 그래서 무슨 힘이 생기는 겁니까? 흡인력이 생기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 흡인력을 많이 생략하기도 하죠. 정답은 1번 항상 흡인력이다. 13번째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여기가 8cm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50A 좌표가 Y축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반원형 도선이 평면 Z는 영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선이 자속 밀도 B가 0.6AX, 마이너스 0.5AY, 플러스 AZ인 균일자계 내에 놓여 있을 때 도선의 직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쌤 그럼 일단은 전류 방향이 50A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가 일단 50이 되고 방향을 뭐로 잡아주시면 돼? AY, Y축이니까. 그죠? 이거 하나 잡아주시고 힘이라고 하는 F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바이는 신이다. IBL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외적으로 표현하면 I 크로스 B 그리고 뭐가 되면 돼요? L이 되는 거죠? 그럼 I라는 전류는 얼마만 써주시면 돼? 50에 AY 크로스 자속밀도 B가 얼마로 나왔나 봅시다. 자속밀도 B가 0.6AX
마이너스 0.5 AY 플러스 AZ이라고 하는 게 자속 밀도 문제에 주어졌고, 길이가 지금 얼마로 나왔어요? 8cm라고 나왔나요? 8cm? 그럼 8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 해주시면 되겠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계산하실 때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뒤에 마지막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안에 있는 팩터 계산만 하면 돼요. 근데 크로스 개념이니까 일단 한 단계를 건너가야지. AX 성분, AY 성분, AG 성분에다가 먼저 있는 게 0, 50, 그리고 0. 여기가 0.6, 마이너스 0.5, 여기가 1 이렇게 풀어내야 요 부분까지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다가 곱하기 0.8, 0.0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요 노란색 부분만 풀면 AX 성분을 썼을 때는 가리고 오른쪽이니까 50에 0에 마이너스 0.5에 1이 되고, 플러스 AY 성분을 썼을 때는 가리고 오른쪽이면 가리고 오른쪽 0, 그 다음에 1, 0, 0.6이 될 거고, 플러스 AG 성분 썼을 때는 가리고 오른쪽이니까 0에 50에다가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더하기 H라고 하면 H 성분은 가리고 오른쪽 0에 50에 0.6에 마이너스 0.5가 된다.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존재할 수 있는 건 여기만 존재하네. 50의 AX. 50의 AX에다가 여기는 어차피 0이고 여긴 0이고 빼기 5, 6에 33인데 마이너스 30인가? 30H. 그럼 여기네 여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자라는 얘기예요. 8, 5, 40 해갖고 400에 4AX. 결국 시작은 4AX가 되겠네. 맞네요. 그래서 결국에 4AX 마이너스 2.4 AY가 된다. AZ가 된다. 이거죠. 자, 여기에요. 요 값에다가 얼마 곱한다고? 예. 0.08 곱하면 8, 5, 40이니까 4만 될 거고 8, 3, 24니까 2.4가 되는 거지. 10의 마이너스 2승이 있어서. 좀 좁아서 제가 이렇게 풀긴 했는데 이렇게 풀어내도 정답이 2번에 있습니다. 크로스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방향 성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크로스 개념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풀어요. 자, 다음 문항 14번으로 가보시도록 하죠. (14번) 문항은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이 얼마냐. 자, 평행한 두 도선이 나오면 전류의 방향이 동일할 때는 흡인력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반발력이 생긴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요. F라고 하는 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쓰죠. 2파이 D분의 뮤 제로의 I1 곱하기 I2. 이때 뮤 제로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는 공기중, 진공중으로 주면 D분의 2I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다니는 뉴턴 퍼 미터다. 이게 평행한 직선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힘의 공식이 되죠. 그럼 얘는 나는 D로 썼는데 문제는 R로 나왔습니다. R에 반비례한다. 15번. 다음의 관계식 중에서 성립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일단 1번은 무슨 얘기인지 일단 모르겠는데 2번은 B가 뮤H래요. 이건 뭘까요? 자속 밀도 B는 S분의 자속. 그죠? 그래서 S 면적분의 자극. 그럼 9라고 가정했을 때는 4파이 R의 자국분의 M. 그럼 얘가 뮤H. 그래서 2번 보기는 뮤H. 맞네요. 3번 보기 뮤가 뮤제로 플러스 카이하고 뮤S는 1 플러스 뮤제로분의 카이라고 하는 4번은 카이가 나왔다는 건 자화율에서 가져와봐라 라는 얘기니까 자화의 세기를 생각해 볼게요. 자화의 세기 J가 뮤제로에다가 뮤S 마이너스 1에다가 자기의 세기 H를 곱하는 거고, 요거는 자속 밀도로 표현하면 B배의 1 마이너스 뮤S분의 1이고 요게 자화율 카이 곱하기 H가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 자화율 카이만 물으면 뮤제로에다가 뮤S 마이너스 1을 뜻하는 거고, 비자화율 뮤제로분의 카이는 뮤S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비투자율 뮤S는 뮤제로분의 카이 플러스 1이 된다. 자, 어디서 봤는데? 그죠? 이거 4번에 보면 있죠. 뮤S는 1 플러스 뮤제로분의 카이.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맞는 거 2번도 찾았고 4번도 찾았으니까 3번하고 1번만 보시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 잠깐만 볼게요. 뮤라고 하는 게 뮤제로 플러스 카이라고 나와 있어요. 뮤가 뮤제로 플러스 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카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만든 식 중에서 여기 자와율이라고 하는 카이는 뮤제로의 뮤s-1이니까 한 번씩 전개가 가능하죠. 전개하면 얼마야? 뮤제로 곱하기 뮤s는 그냥 뮤 빼기 뮤제로가 누구랑 같다? 카이랑 같다. 근데 3번 보기가 뮤는 카이 플러스 뭐랑 같다? 뮤제로랑 같다. 그럼 3번도 맞는 얘기잖아. 결국에 찾아야 된다면 몇 번을 찾는다? 1번. 자와의 세기 공식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6번째 공식은 평행판 콘덴서 극판 사이의 유전율이 입실론, 저항률이 로인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전극 간의 저항과 용량의 관계를 찾아라. 저항 R을 로 S분의 L이라고 외우고요. 평행판 콘덴서 C가 D분의 입실론 S다라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그때 R 곱하기 C는 뭐가 돼요? 입실론 로우가 되고, 저항 R은요 C분의 입실론 로우가 되고, 결국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를 쓰면 C분의 입실론 분의 V가 돼서 입실론 로우분의 뭐가 될 거다? CV.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지금은 RC는 입실론 로우라고 하는 요거네요.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얘도 좀 쉬웠죠. 16번도 많이 했던 거고. 17번째 문제를 보실게요. 17번 문제는 비투자율 뮤S가 1, 뮤S를 1로 하고 입실론 S가 1로 되어 있을, 1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90이네요. 90으로 되어 있는 매질 내의 고유 임피던스를 구하세요. 자, 고유 임피던스, 파동 고유 임피던스 에타는 자계에 대한 전개의 비가 되고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 입실론 분의 뮤인데 얘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뮤 제로, 뮤 S가 돼도 된다. 근데 루트 입실론 제로 분의 뮤 제로는 얼마? 그렇지요. 377. 거기에 루트 입실론 S에다가 90, 뮤 S에다가 얼마? 1. 아니면 다 집어넣어도 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90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 집어넣어도 똑같아. 해보면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18번째 문제. 이게 좀 독특해요. 이게 그동안 나왔던 패턴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긴 한데 뭐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는 보겠습니다. 사이클로트론에서 양자가 매초 3 곱하기 10의 15승계의 비율로 가속되어 나오고 있다. 개수예요. 전자의 개수. 양자가 15메가 에너지 볼트의 15MeV, 그러니까 15메가 에너지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사이클로트론은 가속용 고주파 전개를 만들기 위해서 150kW의 전력을 필요한다면 효율을 구해라. 생뚱맞아요.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입력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입력이라고 하는 게 150kW라고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15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주어진 거고, 출력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쌤 이런 거 알잖아. V라고 하는 녀석이 Q분의 W니까 W라고 하는 건 QV가 되고 Q는 N 곱하기 2, 거기에 전위를 곱하자. N은 개수죠. 그럼 여기 N이라고 하는 개수를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리고 2라는 거는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V는 공급되는 전압인데 이렇게 하면 단위가 뭐야? W니까 줄이에요, 줄. 근데 전력의 단위인 P, 와트로 딱 바꾸려면 P는 T분의 W니까 이 W를 뭘로 나눠주면 돼? T로 나눠준다면 위에 분자에 들어갈 자리가 되죠. 해서 N이라는 개수가 얼마 나왔나 볼까요? 3 곱하기 10의 몇 승계? 3 곱하기 10의 15승계가 개수가 되고 2라고 하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많이 외우고 있는 거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고 V라고 하는 전압이 몇 볼트로 됐냐면 15메가 에너지 볼트. 결국 15 곱하기 10의 몇 승? 메가니까 6승. 이거를 T로 나오는데 T가 안 나왔으니까 1로 나누자. 그럼 나머지가 결과 계산이다. 해보면 4.8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타가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 아시고 입력이 150kW니까 그에 따른 출력값을 계산하시면 돼. 19번 문항 가실게요. 단면적이 4제곱cm, 면적 S가 4의 제곱cm이고 자속 파이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자기 H가 2800 암페어턴 퍼 메타. 자기가 필요하다. 이 철심의 비투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자석 밀도 B는 뮤0 곱하기 뮤S 곱하기 H니까 비투자율에 해당하는 뮤S는 뮤0 곱하기 H분의 B가 될 거고
뮤제로가 얼마였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h가 얼마입니까? 2800. 자속 밀도가 아니가 자속 파이가 존재하고 면적이 존재하는 건 b가 뭐야? 면적분의 자속. 그래서 면적인 얼마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자속인 누구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나눠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봤더니 426이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9번째 문제도 교재 그대로 있어요. 넘어가셔서 20번 말로 한번 해볼까요? 20번 대전된 도체의 특징으로 틀린 거 1번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내부에는 전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내부라고 하는 건 대전도체 내부는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전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결국 정답으로 해야 되는 거는 20번에 1번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 쌤들이 지금 이제 1회 때 시험 나왔던 이 20개의 문항을 풀었는데 물론 이제 산업기사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합격하는 점수를 만 데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조금 어렵지어도 쉬운 게 한참 쉽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은 시험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